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찬대가요 자기네 당 입장을 내놨는데, 자, 국회 안에서 농성에 들어가고 11월 달은 특검, 김용원이 여사의 특검의 달로 정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탄핵 그리고 이제 하야 요 얘기는 좀 뒤로 넘기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어제 규탄 대회를 해봤더니 쫄딱 망했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서야 좀 깨닫는 것 같은데, 이제는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또 쫄딱 망신당하는 사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단결의 단결을 계속해서 야당을 비판하는 이러한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님들 싸움만 입만 가지고 대변인들을 통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싸우지 말고 국회 농성이라도 해라. 최소한도 로텐도홀에서라도 농성을 해라. 저희들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선비냐. 입만 갖고 싸우게. 입만 갖고 싸우는 사람도요 국민의힘안에서 손꼽혀요. 차라리 홍준표 하나가 108명을 더 잘 싸우고 있어요. 대신해서.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전투,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불전투라고 할까요? 부전투? 이건 극명히 대비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심판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국민의 의원들도 자기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꼬박꼬박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 이제 법률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갖고 부산 그냥 당선되는 아주 그냥 갑지의 감당을 받았는데, 요 주진우도 말이죠. 말은 바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동훈 계열에 딱 몸을 바꿔버렸어요. 요것도 주진우도 준 배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김건희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정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그래서 이재명 사건, 지금까지 이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전망하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을 내놨어요. 둘 다 실형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은 1년, 그리고 1년이 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중교사에게는 1년 또는 1년 6개월이 떨어질 것이다. 더 중하다. 이러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건, 그렇게 이제 일반 법조인들의 전망하고는 다르게 나왔는지, 물론 이게 희망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론몰이 한다. 그래서 여론전에서 유리한 왜냐면 야당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말이죠. 요거를 맞받아치기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법률적인 이 검토를 거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그건 자유이시고, 일단 우리도 이렇게 시정적으로 바람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판사들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 흔들지 마. 우리 국민도 그거 시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요런 여론전을 펴려고 하는 의도도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다 못해드렸던 국정원 문건의 진위 또는 해석.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쌍방울에 800만 불, 그러니까 500 플러스 300 이거 준 거는 내 방북과 관련된 게 아니야.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주가 조작의 일환에서 돈을 준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할 때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여러분께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의 이 단초는 어디서 나왔느냐? 김한신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측근으로부터 나왔어요. 김한신은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재명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지금 알려져 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주한조선에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의 말이 그야말로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김한신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김한신은 누구한테 들었다고 했느냐? 리호남이한테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즉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주식이 뜨면 그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50억을 북한에서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예. 요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 김한신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주간조선에서 취재해서 알고 봤더니 김한신이가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사기 횡령, 사기꾼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이런 인간의 말을 믿고서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이재명이를 보면 얼마나 이재명이가 이 사법 리스크에 지금 굉장히 몰려 있고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떠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단서가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김한신 주간조선의 단독시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박찬대가 오늘 이제 그 간담회를 열었어요. 기자 간담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어제 집회에서요, 탄핵 얘기도 하고 개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특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들이댈 수 있는 얘기는 전부 다 보따리로 싹 다 털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싹 다 털어놓고, 어제 여론을 봤더니, 아, 이게 아니야. 지금 역풍이 불어. 아니, 지금 멀쩡하게,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개헌,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런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국민은요, 헌정유린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여든 야든 간에. 아, 야도 개딸은 바라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순수, 지금 이제 진보파, 좌파들은 바라지 않아요. 왜? 아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개딸들이 그렇게 여론을 호도해서 좌파 진영의 여론처럼 몰아가고 있는 게, 거기에 편성한 게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도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그거를 딱 확인해 보려고 딱 장외 집회를 한번 열어봤는데 2만 명도 채 안 된다는 소리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호응도가 낮았어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하루 저녁이 지났잖아요.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만 할 거야.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관해서 개헌이나 타야 이 얘기는 이제 안 할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모르겠어. 요렇게 발뺌을 싹 하고 나섰어요. 이게 이제 어제 장외 집회가 폭망했다, 실패했다. 제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내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 대통령 임단축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관련 요구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건 이제 다른 야당들이 하는 거죠. 하는 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강성 야당들. 자,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특검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결국은 이제 2트랙, 3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는 입을 딱 감춰갖고 김 여사만 외쳐. 나머지 윤 대통령 개헌과 탄핵은 다른 쪼매는 야당들이 그거 뭐 역풍 불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어차피 의석수도 없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 당들한테. 그러니까 그쪽에다 맡긴다. 그리고 조국하고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왜? 조국은 벌써 탄핵소추안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걷는 거예요. 소추안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건 너희들이 해. 왜냐? 어차피 민당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조국 당은 너희들 빨리 망해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빨리 망해. 그냥 탄핵해갖고 너희들 먹고 떨어져 망해. 우리는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11월 달에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예산도 있고 김여사 특검도 있고. 자, 그래서 장외 집회는 김여사 특검 관철을 위한 장외 집회는 계속한다. 그리고 대정부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4일날 의총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 요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탄핵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명태균 녹취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건 지식인들이 정치권을 개헌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꼬여있는 정부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임기단축 개헌은 탄핵으로 가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꼬여있는 정부를 타개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압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여당도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개헌까지는 국민이 좀 인정을 해주고 있다. 요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김 여사의 육성 녹취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NCND.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한동훈이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동훈이도 지금 이제 김여사 특검이 14일인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는 특별감찰관 여당이 아직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결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압박하고 나왔는데 한동훈이는 오늘 또 입을 절대 둔무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탄핵의 선을 딱 긋고 있고 지금 이제 조국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당 이런 데서는 탄핵을 단장 추진한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개헌도 지금 일단은 뒤로 우선순위를 미루고 놓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심대한 전략의 변화는 여론이 지금 자기네 말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이제 국민들도요. 이제 뭐 우리도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웃기지 마. 너희들 사법방탄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요거를 국민들이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도 제가 한동훈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한동훈이를. 이제 오늘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딱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김건희가 특검만 집중한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내일 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요것도 미끼로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한테 던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는 날 아침 일찌감치 지도부에서 이재명이가 여야 대표회담 하자 이렇게 밀었다가 안 해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똑같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예. 자, 왜냐? 지금 한동훈이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이건 좋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또 떠들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헌을 바라는 국민은 있어. 그러나 지금은 안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른 당, 그러니까 군소야당하고 이 한동훈이 너희들이 개헌을 해. 우리는 김여사 특검. 그러니까 투트랙. 그렇죠? 쓰리트랙이죠. 한동훈, 그 다음에 야당파, 그 다음에 민당. 그 민당이 이 한동훈과 끼고 같이 결국은요, 탄핵 하야를 다 밀고 나가겠는데 내가 입만 닫는 거예요. 둘이서 떠들어주니까. 이런 꼼수를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기의 사법 방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법 방탄 어림도 없어. 요렇게 주진우가 내치고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결론은요. 결론은 이제 TV조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인데 두 개 사건. 그러나 우의중 교사 사건의 경우는 1년 또는 1년 반도 가능해.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우의중 교사에 대해서는 2년 정도를 처음에 예측했었는데 검찰이 3년을 구형했더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우의중 효과 때문에 우의중 효과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지사 아무 문제 없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의중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우의중 효과를 실질적으로 본 것은 가중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집행유예 판결이 날 수 있지만은 우의중은 실형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도 많은 이제 법조인들도 그러잖아요. 우의중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40%, 그 다음에 실형 40%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진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이야. 이재명이가 반성론도 아니고 수법도 집요하잖아. 요 이유로 지금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제 우의중 교사 재판에서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 요게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자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진우는요, 반칙을 통해서 대선을 쟁취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재판을 질질 끌어서 다음 대선까지도 출마하게 해준다면 사법부 존재의가 없어진다. 사법부가 이를 선택하겠느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굉장히 건강하고 무섭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선거법에서도 실형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소수 중에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지금 사법부가 많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하도 세게 이제 고함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사법부 이 판사들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거. 너희들 지켜줄 수 있는 방파는 우리 국민이, 방패 역할은 우리 국민이 할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이런 심리전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어느 누구도 공직선거법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 두고 집행유예 선고한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평가가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보다도 더 클 것이다.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자, 그러면서 여전히 주진우 하면 이재명 재판관에서 뭐가 떠오르죠? 바로 주진우 이퀄 뭐냐? 생중계. 그래서 오늘 이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생중계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죠. MB하고 박근혜 대통령 했잖아.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녹취록이 짜집기 됐다는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생중계로 하는 게 더 낫잖아? 요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생중계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빼놓고는 나머지 야당들도
거의 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본래 이거를 소법정 한 30여 명 이렇게 하려 했는데 100여 명이 들어가는 중법정으로 중간 규모의 법정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이거는 생중계와 직접 관련됐다기보다는 그날 이제 뭐 난리판이 날 거니까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신변 안전, 어떤 유사, 그러니까 우발 사태가 발생할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이 실황 중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법정을 옮기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법원에서 우리 중법정으로 바뀌었어. 더군다나 중앙지법원장이 누구예요? 그리고 한성진 판사가 뭐 판결에 그런 좌파 이념 성향이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김정중이도 좌파 중에 좌파. 김명수가 갖다 앉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한성진이는 당연히 국제인권법 변호사 여기 소속. 요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까지 바꿨다. 이 얘기는요. 야, 여론을 봐야 돼. 만약에 여론을 따르지 않으면 그 유타는 우리 법원이 다 맞을 수 있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법정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한신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주간조선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자, 이게 주간조선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무죄야. 그 이재명이가 왜 무죄냐? 그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 그런데 보고했다는 게 진실이 아니야. 왜 진실이 아니냐? 이화영이가 검찰의 술판, 회의 후 파티를 통해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한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술판 회유를 벌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다른 하나는 뭐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거는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위상을 띄우기 위해서 대북 사고를 한 게 아니야. 그러려고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돈 800만 원을 준 거는 김성태가 쌍방을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주다 보니까 이제 리호남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통전부 공작관이 김성태한테 그 돈을 받았으니까 그 북주가 나노스 주가를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노스 주가를 띄우면 그만큼 이제 주식 이제 말하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 중에 50억 원을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어. 그래서 북한하고 손잡고 주가를 띄우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하고는 무죄야. 요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그러면 이 주가 조작은 누가 얘기를 꺼냈느냐? 바로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가 국정원 직원한테 요거를 제보를 한 겁니다. 제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정원에 요 문건이 있는 겁니다. 리우나미가 이렇게 50억 원을 주가 조작을 통해서 남은 이익금을 김한신이가 쌍방울로 받아갖고 김한신이가 북한한테 넘겨준다. 요 시나리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 왜냐? 국정원 문서는요, 크게 봐서 단순화시켜 보면 정보보고서가 있고 첩보보고서가 있어요. 첩보보고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찌라시도 첩보보고에 들어가요. 찌라시가 아닌 정보도 첩보보고에는 정보, 그러니까 확인된 팩트가 있을 수가 있고, 첩보보고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유언비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찌라시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일종의 그냥 등문한 얘기예요. 김한신이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요거를 국정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정보 공작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신이가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한테도 사기치는 제보를 했을 수가 있어요. 왜? 네가 국정원이 너희들이 리오나미한테 확인은 가능하겠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런 이 국정원 협조자들 중에는요, 거짓말 치는 협조자도 있습니다. 그거를 골라내는 게 국정원의 정보 역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한신이가 사기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기쳤을 가능성이냐? 주가 조작을 하려면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미 나노스는 이미 주가를 다 정리해갖고 주가 조작할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리고 주가를 조작하려면 쌍방울 수사를 탈탈 다 털었는데 다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냐. 실행 가능한 주가 조작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게 잡힌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맞지 않아.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국정원에다가 얘기한 게 김한신이가 가짜 로 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일종의 범죄 행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사법 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되니까 이 니오나미를 끌어들여 갖고 허위로 제보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판사도 신진우 판사도 딱 보니까 이거 국정원 문건이 45개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저 인정할 수 없어. 이거는 배설하고 다른 국정원 문건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반대로 이거 봐라. 이거 북한에서도 주가 주라고 했잖아. 왜 나를 위해서 준 돈이라고 봐. 쌍방울이 쥐들이 주가 띄우려고 대북 사업 하려고 돈 800만 불을 준 건데 요렇게 들러 씌우는 겁니다.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김한신은 누구냐? 김한신은 기본적으로 대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기꾼들이 무슨 조직 만드는 데는 선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업, 남북경협을 추구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김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대문자 지, 그래서 한국말로도 지, 그래서 지한신, 예. 더민주 할 때 더가 영어로 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한신, 이렇게 이름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고속철도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장을 맡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북한을 끼고서 사기를 쳐왔어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제일 믿는다. 그러면서 무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사기를 쳤느냐. 요 연구소한테 이재명이가 무려 얼마를 줬느냐? 12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12억 원을 줬는데 요게 남북 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12억 원을 줬어요. 하라고. 근데 이 중에서 4억 2천만 원을 4억 2천만 원을 어디서 썼는지 이거 횡령했어. 지 사무실 월세를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 2천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이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재명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12억을 줬는지도 또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가 움직이면 항상 요 불법, 부정 돈이 꼭 있어요. 12억. 이게 경기도 주민들의 이거 혈세 아니에요. 12억.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기고 요것은 이번에 그 국감에서 곽규택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는 바로 뭐냐. 예, 대북지원대단에서, 민간 대북지원대단에서, 지금 1억 준 돈, 이거를 1억 7천만 원을 또, 꿀꺽 또 먹었어요. 1억 7천만 원을. 1억 7천만 원하고 4억 2천이니까 거의 6억 원을 또, 사기 횡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이렇게 사기치는 인간이다. 사기치는 인간의 말을 믿고 이재명이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 김한신을 어느 정도나 챙기고 있느냐? 지난 6월 달에요. 이 장경태가 이제 최고위에서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거 봐라. 주가 조작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건을 싹 최고위에서 이걸 공개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왜 방북 비용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느냐? 예, 왜 방북 관련 국정원 문서를 공개해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데 요렇게 해서 리호남이가 요 김한신한테 한 얘기를 지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가짜 왜곡 뉴스를 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문제다. 문제 중에 문제다. 예, 요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 주변에는 사기꾼도 엄청나게 정말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공동 방역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 22년도에는 아까 이제 고속철도 투기 자문위원장으로까지 됐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대북 사업 보조금을 갖다가 횡령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그럼 4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월세 이런 데가 써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12억 9,100만 원을 받아갖고 4억 2천만 원을. 그리고 대북지원단체 자금 1억 7천만 원도 횡령을 했는데 이거는요, 북한한테요, 콩기름을 구입해서 주기로 돼 있는데 요거를 또 띄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아주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콩기름 1억 7천만 원. 요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11월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패소하는 것이죠. 완전히 사기꾼인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이 주변에 사기꾼이 또 김한신이라는 인간. 그동안의 대북 사업가 김모 씨, 이게 김한신. 요거를 주간조선이 단독으로
보도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이화영, 요 대북 송금, 이 김성태 대북 송금, 요거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력을 다해서 방패 막이를 지금 삼고 있는데 주간조선 이 보도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허황된 얘기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문건이 45개나 되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는 이 해석에 따라서 이재명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건데 이렇게 이 리오나미한테 가짜로 거짓말 정보를 받아갖고 와서 퍼뜨린 김한신의 말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는 거.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점을 이재명에는 반성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